애플이 지금 현금 보유고가 930억 달러예요. 930억 달러. 이거 캐시는 웬만한 나라들이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돈보다 많습니다. 근데 자꾸 이거 지금 이자만 바꾼 이자도 낮죠. 물론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요즘 연준이 올려서 이거 뭐 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주가의 10%는 M&A 비용이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미국의 주가의 10% 정도면은 약 2,900억 달러, 3,000억 달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합치면 이래저래 4천억 달러를 들고 있군요. 4천억 달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수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웬만한 기업들 다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심지어는 세일즈 포스도 살 수 있어요. 이 정도 기업 사면은 매출이 2배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분명히 그래서 M&A에 애플이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이때 뛰어들든 내년에 뛰어들든 단기간 내에 한 1년 안에 M&A 소식이 저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M&A와 애플 글래스는 신제품 같은 걸로 이 시장을 크게 움직여줄 그런 힘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애플이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펀다멘탈이 매우 좋다라는 것은 이 가질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이 무기고가 창고가 빵빵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다라는 부분에서 애플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애플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카를 내놨는데 또 이제 실망 안 팔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안 팔리면 안 되고요. 안 된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생산 설비입니다. 만들었더니 지금 리비안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이런데 주가가 빠진 이유가 뭐예요? 모델은 좋은데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리고 포드가 만들었던 F150 너무 좋은 차라고 평가가 받아요. 꼴랑 4,000대. 그래놓고는 생산 목표 초과 달성. 리비안도 그렇고 아니 생산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거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200만 대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데 물론 올해 그거를 못 열지만 좀 이따 테슬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생산이 그러면 애플이 만들었으면 최소한 20만 대 30만 대 연간 생산 캐파시티는 만들어 놓고 시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폭스콘이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다가 전기차 공장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애플하고의 이 없으면 못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파트너로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소니가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LG전자하고 마그넘하고 만든 조인트 벤처잖아요. 오스트리아의 공장을 갖고 있고 회사는 이제 넘겨져서 부도가 옛날에 났어서 캐나다 갖고 있죠. 이 매그넘이라고 하는 이 회사랑 LG랑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소니 차를 생산해주고 있는데 이 생산 설비가 어떤 거냐면 그러면 벤츠 보면 AMG라는 시리즈가 있고 BMW면 M 시리즈가 있고 아우디 보면 S 시리즈가 있죠. 요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 능력이 있는 거죠. 고급차에 대한 생산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소니차의 전기차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애플카를 만들 수 있는 후보군이 여기에 두 번째 들어가고 있고요. 저는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올해 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애플카를 만들 수 있다고 주가도 그게 잠깐 올라갔다가 애플이 철회하는 바람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건 기밀사항이거든요. 자, 그 당시에 이제 현대차는 본인들은 전혀 누출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애플은 이거 유출된 거로 우리는 이제 용납할 수 없다 이랬고 어떤 것이 맞다고? 저는 유출은 하여튼 실수는 누군가가 했겠죠. 했지만 애플이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정리한 다음에 저는 다시 기아차나 현대차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차 자존심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현대기아차가 지금 대단히 공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 예를 들면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BMW나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애플카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 했다는 이건 자살 행위이기 때문에 애플카를 안 받습니다. 심지어는 애플의 OS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애플의 OS를 받으면 데이터도 다 줘야 되거든요. 특히 명품 흔히 말하는 럭셔리 카드는 안 줍니다. 왜냐하면 BMW나 벤츠는 이탈리아의 그런 산길, 골목길, 도심길들에 대한 주행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주행 데이터를 애플에게 넘긴다? 이거는 그냥 먹어주세요라고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OS, 애플 카플레이가 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구글하고는 얘기해도 근데 구글하고도 사실은 찜찜한 거죠. 그러니까 연동만 시키지 싱크만 시키지 차의 전체 OS로서 구글이나 애플하고 협력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놔둔다면 그리고 파트너도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세 개의 파트너를 꽂으라면 애플카에 폭스콘과 그다음에 LG와 마그넘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비밀 지키라고 아니면 벌금을 테슬라 트위터처럼 100억 달러 매기든지 이런 식의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할 거고 요 판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모델도 되고 여기에 들어간 OS도 만들어야 됩니다. OS는 당연하게 내연기관으로 갈 수가 없죠. 전기차가 지금 트렌드인 것도 맞지만
전기차에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부품을 컨트롤링하는 통합 OS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전기차 정도처럼 부품이 적은 것에서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OS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OS까지 세팅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 그래서 애플은 생산 설비와 모든 모델들이 준비된 상태 속에서 시장에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애플카가 저는 나오려면 못해도 앞으로 3, 4년은 더 필요하다고 3, 4년은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시장의 전개 상황에 따라서 더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올해 뭐 나온다, 내년에 나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2023년은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2023년도 AR 글래스나 2024년 정도 AR 글래스가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2025년, 26년 가야 애플카가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왜냐하면 이제 공장도 지어지고 그러면 더 이상 이 리크하는 걸 그러니까 새가는 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현대차도 전기차 전용 공장 만들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전용 공장이 자기네들 것만 만들지 않을지는 좀 봐야만 한다. 그래서 애플카는 좀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탄탄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기업은 대단히 찾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일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서 좀 잠시 석유 기업들이 주식을 조금 주가가 네. 좀 추월을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탄탄한 펀더멘탈은 대단히 강력한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뭐 천술라 같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네.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TSMC와의 관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칩을 설계해서 TSMC의 생산을 맡기는 구조인데, 근데 현재 뭐 TSMC 이제 굉장히 많은 주문들이 몰리고 뭐 오랜 파트너십은 구축돼 있지만 또 옛날만큼 이렇게 대량으로 그러니까 애플의 칩 개발 속도에 여기가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뭐 그 부분은 또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TSMC도 미국에다 공장 짓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다 공장을 분산하려고 하고 생산 시설을 넓히려고 하는 건데 우선은 그 삼성전자하고 TSMC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네. 어떤 애국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냉정하게 평가하면은 아직 기술력의 차이는 명확하게 뚜렷하게 있습니다. 뚜렷하게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뭐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퀄컴하고도 지금 삼성전자 갈등하고 그렇죠. 있는 그런 부분은 흔히 말하는 완성률. 워퍼가 하나 들어갔을 때 완성률이 지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개선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좀 누적될 거고 왜냐하면 TSMC는 역사가 삼성전자보다 더 길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를 할 수 있는 생태계 흔히 말해서 보통 레고 조립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 반도체 주문이 오면은 이러이러한 파트너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삼성 주변에 이런 생태계가 이렇게 굳건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스탠드 언론으로 혼자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발전시키는 데 아직까지는 속도가 있고 저는 이런 생태계가 한국도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조성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만은 이미 완전한 생태계가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직 TSMC의 독주가 저는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재미있는 사실인데 M1과 M2 사이에 M1 울트라는 게 잠깐 나왔습니다. M1 두 개를 합친 거거든요. 그때 팀 쿡이 분명히 얘기했던 건 뭐냐면 원래 2021년에 작년에 그 M2를 발표하겠다 그랬었어요. 2021년에. 네, 2021년 근데 M1 울트라를 발표했거든요. 왜냐하면 TSMC가 아직까지 M2를 할 수 있는 공정으로 나노 공정으로 못 들어갔다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팀쿡을 보셔야 팀쿡이 재밌는 사람이 왜 팀쿡의 경영 스타일과 스티브 잡스가 다르냐면 팀쿡이 사실은 애플의 CEO가 됐을 때 서프라이징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려도 좀 있었고. 근데 팀쿡이 무슨 담당이냐면 애플의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납품하는 모든 부품 업체의 생산 능력이 어떤지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어떤 부품이 어떻게 들어와야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아는 완전한 생산 설비 담당, 이 생산을 갖다가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초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폰에 들어간 나사 생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외치고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M1 칩, M2 칩도 팀쿡이 총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팀쿡은 경영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들어갈 그 소재, 이 소재의 혁신이 전체 제품의 혁신으로 이어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M1과 M2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이게 팀쿡이 했던 가장 저는 큰 힘이 그러니까 결정적 기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략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가 애플 하면은 아직까지는 스티브 잡스식의 혁신. 근데 그게 뭐냐면 디자인 혁신이라든지 그렇죠. 뭐 생각을 사고의 혁신한다든지 뭔가 소비자 경험. 뭐 이런 소비자 그렇죠. 경험 이런 거 있는데 사실은 팀쿡은 그와 다르게 프로덕트 제품의 품질
개선과 혁신 이 부분에 집중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애플의 전략치는 팀쿡도 벌써 경영 대표한 지 1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이러한 페이스를 이미 팀쿡의 철학에 의해서 지배되는 시장 뭐 그 유명한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그 유명한 디자이너도 나갔잖아요. 사실 쫓겨나 안 가고 권력 투쟁에서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의 품질이 중요하고 이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팀쿡이기 때문에 그래야 소프트웨어도 그러니까 퍼포먼스도 증가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2030년까지 팀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즉 세컨드 아이폰 모멘트, 즉 제2의 아이폰 모멘트까지 만들 때까지 팀쿡이 있는 것이 애플에 그리고 애플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애플은 이제 팍스콘이 생산을 하는데 이제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심해져. 물론 중국이 팍스콘 공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덜 하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게 단기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장기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판단하세요? 장기적이죠. 우선은 생산 부분을 얘기하는데 우선 디맨드 부분으로 가면 중국이 그 전 세계 아이폰 팔리는 것에 뭐 연도수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 20%에서 23%예요. 전체 매출에 중국 사람들이 아이폰을 20% 23% 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출에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중국에게서는 그 애플에게 있어 중국은 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팀쿡이 이런 방구도 안 하거든요. 네. 비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장이 흔들거렸다가는 당장 매출이 빠지기 때문에 탈중국을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곳에서 이 정도의 매출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막 그렇게 아무리 바이든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도 쉽게 중국을 탈중국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생산 공정은 분명히 탈중국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중국 정부가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에어팟은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미. 네. 그래서 베트남 공장 지금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AR 글라스가 나온다든지 차기 제품들의 생산은 해외로 빼도 되죠. 네. 원래 중국에 생산 안 했던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인도에도 지금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도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죠. 삼성도 마찬가지로 되게 인도 시장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서 물을 먹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을 아직까지도 중국에 많이 팔고 있지만 스마트폰은 중국에서 완전히 지금 실패했죠. 실패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인도 시장을 보는데 인도는 문제가 뭐냐면은 가처분 수독이 중국이 비할 데 없이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폰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삼성도 지금 구독 모델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도에 한해서만. 당연하게 지금 애플은 중저가 폰도 있지 않습니까? SE 모델. 이것도 있지만 구독 모델을 통해서 인도를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인도가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러시아 전선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민주적이지 않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정책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중국하고 갈등하다 보니까 틱톡 그 다음날 문 닫으니까 문 닫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리바바 너네 나가 그럼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안정성이 있는 나라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때는 공장을 짓는 것이 훨씬 정무적으로 판단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지금 쉽게 탈중국은 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맨드 마켓에서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우선은 공급망 구조에서 우선은 중국만의 부분은 지정학적 갈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변수들이 흔히 말하는 세계화 2.0이라고 요즘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의 어떠한 큰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코비드 이 팬데믹 속에서 교훈으로 모든 기업들이 얻었고 이러한 재편 속에서 조금씩 저는 완만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중국을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다르게 저희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소식님도 이 경제에 있어서는 연결된 부분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네. 이렇게 무 자르듯이 툭 자를 수는 있는 건 아니죠. 만약에 중국에 네. 우리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출을 못하면요, 네. 삼성전자 반도체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치적으로, 감정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중국하고 어떤 관계를 맺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중국은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파트너고요. 아직까지는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산 정책은 맞죠. 분산 정책은 맞지만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한 것처럼 저는 중국이 대만 침공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못합니다. 그 이유는 TSMC 때문이에요. 중국도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고급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대만에 의존하고 있어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TSMC가 문 닫는 순간 중국 경제도 그냥 붕괴됩니다. 이거를 중국 정부가 감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긴장감은 가져가겠지만 중국이 무식하게 대만을 침공하는 일은 이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인 이슈가 갑자기 뭐 돌변해서 일어나는 거는 그건 제가 많죠.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수 없다. 긴장은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네. 중국에서의 어떤 애플의 탈차이나도 이것이 점진적이고 신제품 중심으로 가거나 저가폰 중심으로 가지 지금 있는 당장 생산 등을 뺐다가는 중국에서 흔히 말해서 반 애플 정서가 발생해 버릴 경우 역풍이 불 경우에는 단일 시장으로는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에요. 애플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네. 그렇군요. 애플이 줄타기를 잘해야 될 텐데. 네. 뭐 자, 그럼 네. 저희가 시간이 30분이 다 됐어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무슨 기업 하나를 30분을 얘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재밌게 듣고 있나. 근데 마지막으로 여쭤볼 건 네.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네. 예, 그 애플의 가치 물론 이제 주식을 하지는 않으시고 기업을 분석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애플의 주가가 최고점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애플의 가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제 주식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향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워낙 지금 경기 흔히 말하는 거시경제의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크기 때문에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애플의 기술력 대비 이거는 매우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